김종현의 스포츠. 스포츠가 있는 저녁 어떠신가요? 아나운서 김종현입니다. 오늘 하루 스포츠계를 돌아보는 스포츠 타임라인으로 김종현의 스포츠 출발합니다. 잠실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SK와 LG의 경기는 우천으로 취소됐습니다. 양 팀은 11일에 더블 헤더를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 프로야구 한화가 오늘은 과연 연패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사직으로 가보면요. 한화 대 롯데의 경기, 김민우 대 노경은의 선발 맞대결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나 연패에서 벗어나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6회 초 8대2로 롯데 자이언츠가 앞서고 있습니다. 또 창원에서는 두산 대 NC의 맞대결이 펼쳐지고 있죠. NC의 7연승이냐 두산의 반격이냐, 알칸타라와 루친스키를 선발로 낸 두 팀의 대결. 현재 1회부터 두산이 홈런을 뽑아냈고요. 5회에도 한 점을 더 올리면서 7회 초 2대0으로 두산이 앞서고 있습니다. 대구에서는 키움 대 삼성의 대결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경기 상황은요. 역시나 1회 말에 삼성이 1득점, 6회 말에 2득점을 더 뽑아내서 스코어는 3대0입니다. 마지막으로 수원에서는 연패 탈출이 시급한 KT가 기아와의 맞대결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경기장에도 비가 현재 많이 오는 모습인데요. 5회 말 진행 중이고요. 기아가 초반부터 대량 득점을 뽑아내면서 10대0, 10점 차로 리드를 잡고 있습니다. 김남일 감독이 이끄는 K리그1 성남이 일본 J리그 FC 도쿄에서 뛰던 국가대표 공격수 나상호를 6개월간 임대 영입했습니다. 대표팀에서도 활약한 나상호는 FC 도쿄에서 25경기에 출전해 2골 1개 도움에 그치는 등 소속팀에서 부진했고 팀 내 입지가 좁아지면서 K리그 복귀를 추진하게 됐습니다. 나상호는 곧 팀에 합류해 몸 만들기에 들어가게 되고 오는 25일 시작되는 K리그 선수 추가 등록이 완료되는 대로 경기에 출전할 수 있습니다. 스페인 프로축구 이강인의 소속팀 발렌시아도 미국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숨진 조지 플로이드를 추모하는 인종차별 반대 퍼포먼스에 동참했습니다. 발렌시아 구단은 SNS에 이강인을 포함한 전체 선수들이 훈련장에서 오른쪽 무릎을 꿇고 포즈를 취한 사진을 게재했습니다. 스페인 리그는 오는 12일부터 재개되는데요. 발렌시아는 우리 시간으로 13일 새벽 레반테를 상대로 리그 재개 후 첫 경기를 가질 예정입니다. 김종현의 스포츠. 수요일 저녁의 농구 이야기 조선의 작전타임 시작하겠습니다. 월간 점프볼의 편집장 손대범 기자, 조현일 해설위원, 배우 박재민 씨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방송도 유튜브 라이브로 보실 수 있고요. 유튜브 검색창에 조선의 느바 입력하시면 저희 공식 채널도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 함께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NBA 8월 1일 재개 확정됐습니까? 마침내 됐습니다. 와, 목소리. 네, 화낼 때 빼고 목소리가 제일 우리 손대범 하셨던 것 같아요. 네. 와, 올해 들었던 소식 중에 저는 진짜 올해 통틀어서 들었던 소식 중에 가장 기본적으로 세개 꽂으면 그 중에 하나 NBA 개막 소식인 것 같아요. 저도 집에서 거의 진짜 만세를 불렀습니다. 네. 정말 너무 오랜 기다림이었습니다. 네. 맞아요. 네. 8월 1일 아직 조금 남기는 했지만 저희가 지난주엔가요 얘기했던 22개 팀만 참가하는 것도 결정이 된 건가요? 네, 이제 공식적으로 확정이 됐죠. 8개 팀은 참가하지 못하고 기존의 16개 팀과 플레이오프 진출 가능성이 높은 팀들 합해서 22팀이 네. 이제 디즈니 월드로 갑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스테판 커리도 복귀했지만 볼 수가 없고
제일 아쉬운 건 올 시즌 끝으로 은퇴 선언한 빈스 카터가 이렇게 끝나게 된 게 좀 그러네요. 네. 사실 개인적으로는 토론토 랩터스가 이제 22개 팀에 뽑혔기 때문에 계약을 애틀랜타 호크스에서 해지를 해주고 플레이오프 경기 진출과 상관없는 경기에서 1일 계약으로 마지막 모습을 토론토에서 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에어 캐나다의 모습을. 그런 기대를 사실 좀 하고 있긴 해요. 맞아요. 근데 마지막 이제 코로나19가 아니었으면 애틀란타가 이제 토론토 원정을 가는 일정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분명히 이제 빈스 카터와 또 이제 토론토 팬들의 앙금이 멤피스 시절이 이미 없어졌기 때문에 굉장히 감동적인 장면이 나올 뻔했는데 상당히 아쉽고 또 빈스 카터랑 또 스테판 커리 같은 경우에는 인연이 있죠. 네. 네, 스테판 커리의 아버지인 델 커리와 빈스 카터가 또 한 팀에서 같이 뛰었고 뛰었었죠. 이 스테판 커리가 토론토에 있을 때 고등학생이었거든요. 그래서 끝나고 항상 빈스 카터가 데리고 슛 연습도 시킬 정도로 어떻게 보면 정말 20몇 년 동안 오래 뛴 선수인데 또 이렇게 사라진다는 생각을 하니까 상당히 또 아쉽습니다. 원래 예정대로면 애틀란타가 마지막 홈 경기에서 이 빈스 카터 데이라고 해가지고 엄청난 큰 행사를 기획하고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네. 네, 그것조차 이제 못하고 끝나게 됐죠. 다음 시즌에 1일짜리 계약을 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1일짜리로 이게 네. 이벤트성으로. 그렇죠. 은퇴식. 그런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모두가 인정한 레전드죠. 이 폴 피어스. 네. 네, 진짜 이 폴 피어스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클리퍼스에서 선수생활을 마무리했지만 마지막에는 이제 보스턴 셀틱스와 1일 계약을 하고 했죠. 은퇴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빈스 카터도 뭐 그런 식으로 계약을 한다면 충분히 또 이야기거리도 되고 또 감동도 주지 않을까. 한 시즌 더 늘어나고. 그렇죠. 그 정도면 거의 깨기 힘든 시즌 기록 아닌가요? 그렇죠. 한 22시즌 되나요? 그것도 포함하는 건가요? 네, 들어가죠. 시즌이니까. 이제 근데 경기 기록이 한 경기가 되는 거죠. 아. 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진짜 대단한 거죠. 빈스 카터가 90년대에 데뷔를 했죠. 네. 98, 99 시즌에. 예. 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2020년대를 20년대까지. 뛰었어요. 아, 그러네요. 네, 서로 다른 4번의 10년을 네. 뛴 선수죠. 어. 네, 존경합니다. 그 존경심 태평양 건너로 넘어가길 바라겠습니다. 네. 뭐 어쨌든 NBA가 뭐 이번에 중단이 되긴 했는데 그 전에도 2번의 직장 폐쇄를 겪으면서 중단을 경험한 적이 있잖아요. 그때도 뭐 생각지 못한 이런 비슷한 아쉬운 일들이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일단 98년에는 직장 폐쇄로 인해서 시즌이 50경기밖에 안 됐잖아요. 네. 그때 가장 치명적인 건 조던이 이제 연락을 기다리다가 그 은퇴를 빨리 선언했던 네. 것이 가장 큰 사건이었고 또 그 뒤에도 NBA가 뭐 직장 폐쇄 한번 더 겪으면서 네. 단축 시즌을 겪었었고요. 네. 2011년에 겪었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1999년 단축 시즌이 제일 괴로웠어요. 아, 그렇죠. 왜냐하면 해를 넘겨서 네. 정규 시즌에 32경기가 날아갔기 때문에 진짜 이건 뭐 거의 매일 진짜 이 피만 흘리면서 NBA 재개 소식을 기다렸던 기억이 게다가 납니다. 그때는 저희가 막 고등학생에서 벗어나가지고 그렇지. 이제 아침에 TV를 켜도 혼나지 않던 그런 시절이었는데 하필 학교 안 가고 싶으면 안 가도 되는 시절이었는데 네. 딱 그때인데. 안 하잖아요. 아침에 늦게 일어나도 되고 네. 아침에 이제 미국 방송 보면서 NBA 봐도 되는 시점인데. 맞아요. 그러니까요. 안 하니까. 99년이요? 아, 그렇구나. 네, 세기 그때 말이었죠. 태어나셨나요? 아니요. 그때 이제 초등학교 2학년이었어요. 아, 네. 네, 학교 열심히 가고 있었어요. 아마 이 기간에 지금처럼 체중 관리나 몸 관리 실패한 선수들도 많이 있지 않았나요? 어우. 저 그땐 처음 맞는 그런 예상치 못한 휴식기였기 때문에 선수들이 몸 관리를 제대로 안 했죠. 못하기도 했었고. 그래서 뭐 쇼 캠프나 빈 베이커 같은 선수들은 아우. 엄청나게 또 확진자가 돼가지고 나타났죠. 그때. 그렇죠. 뭐 숀 캠프는 마이클 조던의 버금갈 정도로 탄력으로 유명했던 그렇지. 선수고 인어 페이스 덩크로 유명했던 뭐 시애틀 슈퍼소닉스의 정말 간판 스타였는데 살이 네 정말 뭐 깜짝깜짝 놀라게 했던 경우가 많고 점프를 거의 못 뛰었어요. 그렇죠. 진짜. 그 지금하고는 개인 트레이너의 어떤 수준도 너무 차이가 나고 예. 지금은 다 이제 노출이 되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사실 경기장에 나타나지 않으면 선수들이 사생활에 노출도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보다는 더 찌기가 쉬웠던 시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빈 베이커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숀 캠프랑 다르게 또 이제 알코올 문제가 있었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매일 이제 또 뭐 혼술을 하고 또 이제 안주 칼로리 높은 거 먹고 혼술이었을까요? 그것까지는 제가 잘 회식이었을 모르겠습니다만 네, 뭐 예를 들어서 네. 그리고 다음 날 또 운동을 또 등한시하고 하다 보니까 사실 또 운동선수 기초 대사량이 높잖아요. 네. 조금만 운동 안 하면 이제 바로 찌는데 사실 이번에 리그 재개됐을 때 이런 선수 나오지 않을까 또 우려가 되기도 합니다. 왜냐면은 직장 폐쇄 땐 그래도 5대5 게임을 할 수가 있었잖아요. 맘만 네, 먹으면. 네. 근데 이제는 아예 만나지 만나지 안 못하니까. 되니까 그 부분을 가장 많이 우려하더라고요. 경기력 저하라든지 감각 저하 같은 부분을 많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흘러나온 얘기 중에 좀 관리에 실패한 선수들은 없나요? 현재? 그러게 찐 선수가 좀 있지 않나요? 브루클린 네츠에서 한 명이 거의 15kg이 늘어서 나타났다.
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 선수가 누군지는 지금 아직 밝혀지지 않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뭐 심증이 가는 몇몇 선수들이 있긴 한데 제일 먼저 의심받았던 선수가 디안드레 조던이었어요. 아. 왜냐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센터고 이제 몸집이 크니까. 근데 이 선수가 알고 보니까 또 채식주의자더라고요. 아하. 그래서 한 번에 이렇게 좀 찌긴 어렵지 않을까. 또 윌슨 챈들러가 물망에 올랐는데 이 선수도 알고 보니까 또 채식주의자예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조 해리스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채식주의자 라면 먹지 않나요? 그럴 수도 있죠. 네, 체식주의 밤에 술 종류에 먹고 따라서. 라면 먹고 자면은 네, 뭐 부를 수도 있죠. 14kg 정도는 뭐. 라면 누들스. 카이리 어빙이 라면을 오케이, 오케이. 좋아할 수도 있어요. 아, 네, 누들스. So delicious. 아. 카이리 어빙이 찌지 않았을까요? 카이리 어빙도 사실 이제 부상으로 네, 시즌을 부상이 접은 있죠. 상태이기 운동을 때문에 못하니까. 네, 그럴 가능성이 또 충분히 있죠. 여기 네. 댓글에서도 뭐 아테토쿤보 집에 코트가 없다던데 걱정이 된다. 그리고 돈치치가 쪘을 것 같다. 확실히 졌을 것 같아요. 돈치치는 예전에 그 마크 큐반 구단주가 제가 중계 중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네. 이런 얘기를 했었죠. 이렇게 많이 먹는 선수는 내가 네. 처음 봤다. 푸드파이터. 네, 찔 가능성이 근데 있죠. 의외로 또 고향에서 훈련을 열심히 했다 그러더라고요. 아, 네. 고향이 지금 가 있군요. 네, 갔다 온 건지는 모르겠지만 고향에서 굉장히 열심히 했다는 얘기했더라고요. 단순히 이렇게 뭐 살만 뭐 증량, 감량 이런 걸 떠나서 경기력 저하도 좀 큰 문제가 되지 아우. 않을까요? 네. 일단 가장 큰 걱정은 다들 선수 걱정만 하는데 심판 걱정도 해야 돼요. 맞아. 심판들이 더 나이가 많은 편이고 또 경기를 오래 뛰지 않았기 때문에 아. 갑자기 체력 끌어올리는 것도 쉽지 않을 거고 심판들도 또 오랜만에 경기에 나서기 때문에 생각 이상으로 미스콜이 나올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심판이 체력 테스트를 검진을 계속 받거든요. 근데 시즌 중에는 지속적으로 테스트를 받고 거기서 또 무작위로 몇 명 뽑아서 심판이 들어가는데 지금은 아마 와 글쎄요 이 체력 끌어올릴 수 있는 분들이 있을지.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직장 폐쇄와는 다른 점이 아까 손든 편집장도 말씀하셨지만 그때는 아예 시즌이 늦게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게임을 자유롭게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감각을 끌어올릴 수 있었는데 지금은 중간에 갑자기 중단이 됐고 그리고 또 1999년 이제 2월 때 지각 개막했을 때의 그때 경기력을 보면 선수들뿐만 아니라 심판들도 엄청나게 미스콜도 많이 하고 또 좀 약간 어리바리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걱정하는 팬들의 시선도 있습니다. 또 일단은 관중이 없잖아요. 예. 그 부분에 대한 그 충격이 클 거예요. 그렇죠. 흥도 안 날 거고 또 야투 난조도 있을 것이고 재미도 없을 것이고. 네. 사실 관중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저는 덩크를 할 수 있는 게 덩크를 못하는 걸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정말 오히려. 그러니까 덩크를 할 수 있는 누구나도 덩크할 수 있는 상황인데 관중이 없으면 그 정도 힘이 안 난다는 거죠. 아드레날린이 안 아드레날린이 안 뽑히는 거죠. 그냥 똑같은 두 점이니까 레이업 넣고 그렇죠. 그냥 그렇게 끝내버리는. 그러니까 오히려 그렇죠. 효율적으로 네, 그냥 오히려 부상을 당할 바에는 차라리 레이업을 넣고 나도 수비를 할 때 훨씬 더 소프트하게 가고 아마 그럴 가능성이 세리머니 높아요. 없이 그냥 그렇죠. 가고. 네. 그래서 선수협회가 좀 허전하지 않겠냐 그래서 NBA 그 비디오 게임 있잖아요. 지난주에 저희가 했던 거. 네네네. 그거에 음성을 입히면 어떻겠냐 경기장에 비영음악으로 그런 얘기도 했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것도 나름 괜찮은 방법이 될 것 같아요. 아마 우리나라에서도 사실 관중석에 뭐 이런저런 시도를 많이 했었잖아요. 예. 뭐 논란이 있었던 적도 있는데 NBA에서는 또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지 이런 것도 굉장히 재미있게 보고 저희도 아마 거기서 또 새로운 아이디어도 얻을 수 있는 프로 스포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는 그 워낙 이제 NBA 경기장이 물론 이제 다목적 구장이기 때문에 조명, 뭐 음향 다 좋잖아요. 그런데 저는 NBA 경기장 갔을 때 제일 놀랐던 게 음향이었거든요. 아,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음향 효과라도 좀 넣으면 아, 그래도 좋죠. 좀 낫지 않을까. 네. 그러면 다시 덩크합니다. 예언가신가요? 선수들이 그 청각이 예민하군요. 아, 예민하죠. 근데 확실한 거는 잔여 시즌 동안에는 그러니까 U 파울이나 T 파울, 즉 싸움으로 일어나는 파울은 나타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그것도 이제 비슷한 일환의 싸우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굳이 화가 나도 굳이 옆에서 막 사람들이 막 이게 아니라 아야 뭐 관중도 없는데 그만해 들어와 이렇게 될 거라는 걸 예상하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평화로운 분위기. 그 평화로운 분위기 네, 또 예상합니다. 괜히 또 엉키기 싫고. 네, 그렇죠. 네. 이 예상이 맞을지 굉장히 궁금해지네요. 네, 진짜 저는 제게 뭐 평화로워질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즌 개막 첫날부터 막 덩크 뻥뻥 터뜨리고 막 팔꿈치 넣고 막 허니딥하고 막 트레이드 찍고 막 리버스 찍고 막 싸우고. 야 그러면 큰일이지. 그러면 방송 이 다시 자리 돌려봐요. 교체됩니다. 그러니까요. 저 지금 갑자기 그 느낌이 딱 와가지고 느낌이 싹 와가지고 지금 네네. 네, 어서 빨리 어떻게 됐든 재개가 빨리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는 샌안토니오 스퍼스의 베테랑 빅맨이죠. 라마커스 알드리지가 못 나온다고 하던데요. 네, 이 어깨 수술로 이제 시즌 아웃 통보를 받았는데 이제 알드리지도 어느덧 지금 30대 중반이 꺾였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나이도 많고 그리고 또 이 샌안토니오 스퍼스 자체가 절대 선수를 무리시키지 않는 또 그런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알드리지는 시즌 재개 여부와 관계없이
이미 시즌 아웃 통보를 받았습니다. 네. 전력에 좀 공백이 큰 거 아닌가요? 굉장히 크죠. 굉장히 사실 크죠. 뭐 안정적으로 16, 17점 넣어줄 수 있는 빅맨인데 이 선수가 빠진다 그럼 자녀 시즌에 이 경쟁이 쉽지 않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빅맨 포지션이 가장 약한 팀이 샌안토니오거든요. 뭐 거기서 해봤자 뭐 야코퍼들 그리고 네. 이제 또 전성기가 꺾인 루디 게이 이런 선수가 이제 빅맨 포지션에 뛰어야 되는데 말씀대로 알드리지의 이탈은 뭐 포포비치 감독 입장에서는 굉장히 머리 아픈 일입니다. 네. 자, 근데 여기 댓글에 이현수님이 코로나 확진된 혹은 확진됐던 선수들은 복귀가 가능할까요 하셨거든요. 다 치료가 되면 뛸 수 있겠죠? 저 뭐 초창기에 걸렸던 선수들은 다 네. 회복이 된 걸로 그렇죠. 알고 있고 네. 일단은 그 시즌 들어가서 걸릴 경우에는 자가격리를 무조건 시키고 네. 자 그 확진자가 나오는 거 상관없이 그냥 시즌 재개하는 걸로 쭉 가는 걸로 협의를 봤다 그러더라고요. 아마 디즈니 월드로 선정이 된 이유도 아마 중간에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낮은 곳이 디즈니 월드이기 때문에 아마 중간에 확진자가 나오는 경우는 저는 굉장히 낮게 봐요. 굉장히 낮게 보고 아마 걸렸던 사람은 완치가 됐다면은 아마 뛸 것은 확실해 보여요. 네. 택배 시킬 때만 조심하면 될 것 그쵸. 같아요. 네. 뭐 외부에서 배달이나. 유일한 사람이니까. 그쵸. 네. 굉장히 디테일하시네. 네. 그까지. 음식 배달 많이 시킬 거거든요. 원래 선수들이 가족들까지 데려가려고 그랬었는데 네. 선수협회 먼저 선수들 스스로가 너무 이르니까 플레이오프 시작한 다음에 부르자. 그쵸. 그런 얘기 나올 정도로 그렇죠. 이 본인들이 되게 안전을 중요시하게 여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뭐 사실 뭐 메이저리그랑 직접 비교하기는 그렇지만 선수협과 또 이제 리그가 굉장히 서로 대화로 또 이런 문제를 잘 풀어가고 또 서로 이기적이지 않게 비교하시는 하는 것 거 같습니다. 아닙니까? 비교를 하고 말았네요. 굉장히 네. 1대1스럽습니다. 네. 1대1스럽게 비교가 됩니다. 야구도 굉장히 선수협회장이 좋아합니다. 크리스폴의 리더십이 빛나는 그런 발언이었네요. 그렇죠. 크리스폴이 참 대단한 선수예요. 네. 글쩍글쩍하게 되네요. 근데 여기 박정환 님이 상당히 좀 괜찮은 질문을 해주셨어요. 이번 시즌 우승의 가치가 향후 평가절하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는데 있죠.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그러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네. 왜냐하면 1998-99 시즌에 단축 시즌 신경기하고 그쵸? 샌안토니오 우승했다고 해서 네. 그 우승 평가 절하하는 시선은 지금은 없거든요. 직후에는 굉장히 많았어요. 네. 뭐 별도 표시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했는데 네. 저는 설령 그럴지언정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역사는 그쵸.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소평가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저는 인류를 위협했던 엄청난 바이러스를 상대로 그 위험을 무릅쓰고 다시 모여가지고 이겨낸 거죠. 그 힘든 사실 환경에서 NBA가. 시즌을 치른 거기 때문에 그래. 저는 그런 부분의 노력을 인정해야 된다 생각해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조건은 동등해요 지금. 똑같은 그러네요. 코트에서 똑같은 룰로 음. 다만 4개월에 가까운 쉼만 있었을 뿐이지 누구에게나 똑같습니다. 어차피 부상을 당해서 시즌 아웃된 선수들 예를 들어 케빈 듀란트라든지 못 돌아오거든요. 결국은 똑같은 조건이기 때문에 이걸 평가절하한다? 그거는 사실 굉장히 좀 당위성은 떨어진다고 봐요. 심지어 각 팀에게 주어진 연습 시간도 똑같아요 이제는. 그렇죠. 여기 사용 시간이 똑같기 때문에 네. 평가절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재개가 된다고 하니까 바로 순위 예상하는 기사들도 나오고 있네요. 순위가 어떻게 되나요, 이거? 일단 뭐 여러 매치에서 파워 랭킹을 내고 있죠. 음. 근데 뭐 CBS 같은 경우는 1위를 미러키로 뒀습니다. 음. 원래 뭐 리그 1위였고. 네. 뭐 너무나 쉬운 예상이라 할 수가 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이렇게 리그 중단의 기간이 길면 길수록 간극은 더 벌어진다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뭐 미러키, 레이커스, 뭐 클리퍼스 이 정도가 뭐 확실한 상강이지 않을까 네, 생각합니다. 다른 분들도 비슷하게 예상하시나요? 그렇죠. 정규 시즌만 놓고 보면 1위는 미러키가 이렇게 보이고 저는 파이널은 레이커스가 네. 우승을 할 것이다. 레이커스가 우승을 할 것이다. 아 네. 지금 또 예상 이렇게 훅 하시는 그러니까 건가요? 르브론 제임스가 굉장히 오랫동안 쉬면서 네. 몸을 잘 만들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뭐 저렇게 나오셨기 때문에 뭐 굳이 제가 같은 얘기를 두 번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레이커스. 탑승. 조현일 위원도 레이커스인가요? 저는 이제 두 분이 레이커스를 한다면 네, 저는 클리퍼스로 가야죠. 어깃장 아니, 잡으니까 내규가 있나요? 내규가 있는 건 아닌데 그냥 왠지 같이 탑승하기 싫어요. 저희 차 괜찮아요. 성능 되게 괜찮아요. 좋습니다. 아유, 저기 바퀴가 삐걱거리는 걸 봐서 저 마일리지도 운전자가 지금- 문제죠, 뭐. 항상 드라이버가 문제인데 저 쉬는 동안 잘 관리했는데. 그러니까 르브론이 쉬었잖아요. 네. 클리퍼스도 은근히 부상 이슈가 부상 있는 이슈 선수들이 있었죠. 있거든요. 네. 패트릭 베벌리, 뭐 그다음에 관리가 필요한 레너드, 폴 또 조지도 폴 조지. 계속 필요하고. 저는 클리퍼스랑 레이커스가 미러키 팬들에게는 죄송하지만 클리퍼스 레이커스의 컨퍼런스 결승이 사실상의 결승이라고 봅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 질문하고 이제 잠깐 쉬었다 갈 텐데요. 탈락한 8개 팀 있잖아요. 네. 이 8개 팀에 대해서는 한 분 한 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개인적으로는 속상하다고 이 박주영 님이 그러셨거든요.
여러분들은 이 탈락한 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굉장히 좀 허탈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클리브랜드 같은 경우는 훈련 시설 사용 재개가 시작되자마자 제일 먼저 모인 팀이었는데 그렇죠. 네. 그런 노력이 좀 아쉽게도 끝나고 말았는데 그래서 저는 만약에 기회가 된다면 8팀만 묶어서라도 좀 썸머리그 비슷하게 뭔가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어린 선수들이 너무 많거든요. 이 그렇죠. 선수들은 1분 1초가 다 재산이 되는 선수들인데 너무 아깝게 끝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저는 스테픈 커리의 복귀와 함께 곧바로 시즌이 끝난 것 그리고 어떻게 보면 선수들 개개인의 이 스탯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그 8팀의 선수들은 아쉬운 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그렇지. 좀 그리고 보상할 수 있는 뭔가 방법을 좀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저는 뭐 그냥 아름다운 패자라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일단 충분히 반대할 수 있고, 그렇죠. 예, 충분히 딴지를 걸 수 있었는데 예, 그러지 않고 그래도 그렇죠. 네, 한 팀 잘 빼고 협의를 한번. 29개 팀이 다 찬성을 했죠. 그래서 포틀랜드만 빼고. 네,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사실. 네. 그러네요. 아름다운 패자라고 저는 칭하고 싶습니다. 맞아요. 네. 항상 멋있는 말을 하려고 하실 때마다 저를 보는 눈빛이 있으세요, 최현일 위원님. 나 멋있지? 하는 그 눈빛이. 제가 어디를 보겠습니까? 약간 정면은 안 보고 약간 옆을 보잖아요. 맞아. 이렇게. 사선을 옆을 보면서. 보면서. 네. 그 눈두덩이가 살 모여들면서 이렇게 인정받고 싶구나. 구덩이요? 네. 아무튼 이 어떻게든 결론이 난 거니까요. 이 규칙에 따라서 재개되는 것만을 기다리는 게 답일 것 같습니다. 저희 잠시 안 쉬고 바로 이어가 볼게요. 네네네. 네, 오늘 보도를 보니까 그 마이클 조던의 연애 편지가 공개됐는데 이것도 3천만 원 이거 25,076달러. 와 비싸다. 경매에서 낙찰됐대요. 이게 3천만 원까지 할 가치가 있을까요? 집에 뒤져보면은 쓰다가 못 보낸 연애 편지도 좀 있을 텐데 그거 어떻게 안 될까요? 저희요? 저희 300원 될까요? 30은 예상합니다. 저 곧바로 재활용 네. 폐지로 아마. 근데 저는 내용 보니까 그 조던이 젊은 시절에 이제 배우분과 사귀다가 쓴 편지 같은데 되게 귀엽더라고요. 맞아요. 아, 조던도 사람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한편으로는 진짜 이런 것까지 또 경매에 붙여서 되는 걸 보니까 참 이 슈퍼스타로서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네. 오늘 낚시 가가지고 200kg짜리 물고기 낚았다고. 맞아, 청새치. 네, 그런 얘기 네. 나왔었는데 댓글에 좋은 선수 좀 낚아달라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노스캐롤라이나 대학 그 농구 박물관에 간 적이 있거든요. 거기 보면 뭐 조던이 대학으로부터 받았던 편지 막 이런 것들도 있는데 그런 것들도 만약 경매에 나오면 아마 금액이 어마어마할 그렇죠. 거예요. 네. 그렇죠. 지금은 더 그럴 거예요. 이제 편지 쓰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하긴 그러네요. 네. 아니 근데 마이클 조던은 NBA가 중단되니까 갑자기 새로운 이 전성기가 온 것 같아요. 이번 최근에 방영된 그 다큐멘터리 영향도 있고 어느 정도는 시카고에서는 그 1991년에 조던이 세러데이 나이트 라이브에 나갔거든요. 그게 지금 다시 재방송이 된대요. 야. 시카고 현지에서는. 시청률 잘 나올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신드롬이 시카고 내에서 엄청나다는 거죠. 뭐 여러 가지 다큐멘터리에서 나온 거든 저희가 다루지 않았던 뭐 그런 에피소드들 같은 거 있을까요? 저는 이제 다 봤거든요. 근데 깜짝 놀랐던 부분이 사실 칼 말론 하면 조던을 싫어하는 아이지아 토마스만큼이나 싫어하는 안티 중에 하나인데 파이널 끝나고 정말 그 아쉬움이 컸을 텐데도 칼 말론이 이제 시카고 불스의 팀 버스에 와서 조던한테 축하한다. 승자로서 축하한다. 그리고 레지 밀러랑도 서로 바깥에서 만났을 때 가족의 안부를 묻고 굉장히 저는 신선했던 장면이었어요. 네, 맞아요. 그런 것들. 그러니까 알고는 있지만 보지는 못했던 것들을 그렇죠. 이번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다 확인할 수 있었던 거죠. 네. 사실 뭐 제리 클라우스랑 피펜 조던이 사이가 나빴다고는 하지만 저희는 글로만 봤잖아요. 근데 실제 영상을 보면서 네, 네. 아 정말 조던이 싫어했구나. 정말 안 좋았구나. 네, 싫어했구나. 확인했어요. 정말 조롱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네. 나 같으면 울 것 같았어. 울 뻔했어요. 저도 약간 뒤에 가서 눈물 훔칠 법한 농담을 대놓고 뭐 행사 때 왜 왔냐? 뭐 나는 안 불렀다. 막 이런 얘기를 하고. 그래서 그런지 팬들 사이에서 이 리더십에 관련한 논쟁도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이 다큐멘터리 이후에. 있죠. 네. 그러니까 그 시대에 통했던 리더십이고 저는 조던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최고의 승자였기 때문에 통했던 리더십이지 그 리더십이 저는 옳다고 생각은 안 해요. 네. 근데 저는 어떻게 보면은 스스로 굉장히 극한의 상황까지 몰아붙이면서 그 압박감을 이겨내면서 승리 이끌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게 자체가 동료들로 하여금 더 열심히 그렇죠. 하게 만들고 네.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본인만 하면 되는데 남들에게도 요구하고 따라오지 못하면 상당히 호되게 질책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냐면 팀 스포츠니까 다 같이 올라와줘 역할을 소화해줘야 되고 트라이앵글 오펜스라는 건 특히 더 그렇기 때문에 전 더 몰아붙죠. 왜냐면은 우쭈쭈하면서 하면 안 되는 겁니까? 트라이앵글 자체가 본인이 희생한 게 있으니까. 좀 그렇죠. 그랬던 이게 것 같아요. 네. 스포츠의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참 어려운 부분이 스포츠 사회학적인 면에서 보면은
스포츠는 결과론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요. 과정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전 과정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졌어요. 그러면은 끝인 거예요. 과정을 아무리 열심히 한 건 상관없습니다. 과정이 아무리 이상해도 결과적으로 우승했으면은 팬들은 우승한 결과만을 놓고 보기 때문에 조던은 그런 면에서 보면 사실 뭐 대단한 리더십인 거죠. 그렇죠. 과정이 어떻든 간에 그러니까 우승을 3피스 2번 했으면. 6번 결승 진출 100% 확률로 100% 6번 우승을 했기 때문에 저는 네. 그 리더십이 통했다고 보고 그쵸. 옳고 네. 그름의 문제는 뭐 각자의 가치 판단이죠. 어쩔 수 없는 네. 부분이에요. 그런 상사 만나고 싶습니까? 그건 아닌데. 아니요. 뭐제 연봉이 보장되면 모를까. 제 형이 조던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가족. 네. 저는 그냥 동생. 명절 때 만나는 형. 명절 때만 만나면. 근데 조던 같은 후임이 더 싫어요. 아우, 진짜 근처에 없었으면 좋겠다. 네. 가시방송이죠. 그러니까 박재민 위원의 말에 좀 받아가 한다면 옛날에 원주 TV 이상범 감독이 그런 말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상범 감독한테 본인 리더십은 어떤 것 같냐 했더니 이상범 웃으면서 뭐 형님 리더십이다, 호랑이 리더십이다 다 붙여주긴 하지만 결과가 안 좋으면 저 사람은 그냥 실업자가 되는 거다. 그쵸. 결과가 말해주는 맞아요. 거기 때문에. 그게 프로스포츠의 정의예요. 우승의 형태에 따라 네. 그 리더십의 형태도 정해지는 거라서 전 조던은 그걸 입증한 스타일이라고 봅니다. 네. 정확하게 프로스포츠에 명확하게 들어맞았던 스타 조던이죠. 여기 S 윌프레드님이 유쾌한 리더십에 르브론이 좋다고. 르브론이 유쾌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네. 그러니까 뭐 르브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굉장히 수평적인 리더십이죠. 그렇죠. 네, 이제 으쌰으쌰하면서 이제 어깨 동무하고 장난도 많이 뭐, 치고. 네, 뭐 그러니까 춤도 같이 추고 강강수월래도 하는 이런 스타일이고. 핸드쉐이크를 리더십으로 승화시킨 게 르브론 제임스이기 때문에. 다 어떻게 외우나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선호도의 차이고. 그쵸. 네, 네. 뭐 무언가 잘못되고 나쁘고 이런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결과적으로 르브론이 지금 리더십의 문제점을 계속 팬들이 얘기하는 이유는 우승을 못해서요. 이것도 결과론적인 맞아요. 겁니다. 네, 네. 어쩔 수 없어요. 그럼 상사로 르브론, 후임으로 르브론 괜찮습니까? 저는 별로입니다. 왜 별로죠? 저보다 잘난 사람이 제 주변에 있는 게 부담스럽습니다. 네, 너무 솔직한가요? 어깃장. 제 상사로서 조현일 해설위원. 네, 다음 질문요. 네, 상상하기 싫습니다. 여기 도이스치키님. 저는 르브론이고 조던이고 그냥 사랑스러운 현일이 형 리더십이 좋아요. 이분이 새로 만들어진 팬페이지의 그 주인공 아니신가요? 아까 책상 밑에 손 들어갔는데 혹시 댓글 남기셨나요? 네, 쑥스럽습니다. 네. 네, 여러분 조현일 그 해설위원님의 팬페이지도 SNS에 새로 생겼다는 거. 네, 조현일 해설위원 팬페이지 있습니다. 공지를 해드리면서 남자가 운영하더라고요. 자, 조선의 작전 타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주신 월간 점프볼의 편집장 손대범 기자, 조현일 해설위원, 배우 박재민 씨,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도 별일 없으면 다시 좀 들어주세요. 김종현의 스포츠.